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스토브 리그를 보낸 2024 시즌이 바야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메이저리그 30개 팀은 모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전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게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갖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0개 구단은 모두 다른 수준을 가졌으며 모두 각기 다른 목표를 갖고 시즌을 치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4 시즌의 30개 팀의 티어를 분류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티어 분류 작업은 통계치라든가 완벽한 전술 전략적 관계로 인한 분류가 아니라 그냥 작년 시즌과 올해 스토브 리그를 통해 전력 보강을 한 근거를 갖고 개인적인 의견과 감에 의존한 픽입니다. 하여 각자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티어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스, 화이트삭스, 오클랜드는 모두 작년에 100패 이상을 기록한 팀입니다. 내셔널스는 100패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4시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2019년 우승 이후 지난한 리빌딩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4개의 팀 중 화이트삭스에는 KBO에서 활약했던 패디와 플렉센이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해 조금 기대를 받고 있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로키스의 경우에는 같은 지구에 속한 팀이 준우승팀인 디벡스, 그리고 다저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1998년생 외야수 놀란 존스는 이 로키스에서 기대해볼 만한 선수이니 로키스의 팬이 계시다면 놀란 존스의 성장을 지켜보시죠. 에인절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게다가 더 암울한 건 그렇다 할 보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암울한 건 볼티모어나 텍사스처럼 키울 만한 신인급 선수들이 질비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구티어보다 더 암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 보스턴은 천사네보다는 사정이 나아 보입니다. 키울 만한 자질을 가진 선수들도 많아 보이고 큰 전략적 이탈도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 눈에 띌 만한 성적을 보일 것 같진 않습니다. 보스턴이 속해 있는 아메리칸 동부는 언제나 빡센 리그니 말이죠. 미러키는 그야말로 떡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선 1선발 코빈 번스를 트레이드로 내줬습니다. 게다가 브랜든 우드러프 역시 올 시즌엔 부상으로 자리에 없습니다. 또한 마무리 투수 데빈 윌리엄스가 등뼈 피로 골절로 상반기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노답이죠. 마이애미는 작년에 잘 쳤던 타자인 호르헤 솔레어를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신인급에서 눈에 띄는 선수도 없고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 전력 보강도 없었죠. 가디언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게 없는 전력이죠. 지구에서는 강할 수 있겠으나 역시 우승권과는 멀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매치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7티어의 선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년 풍비박산난 팀에서 호투를 보여준 쌍각코다의 선수가 부상으로 시작부터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딱히 전력 보강도 없었죠. 그나마 강력한 타선은 여전하고 WBC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한 매치의 마무리 투수 에드윈 디아즈가 돌아온다는 게 그나마 고무적이겠네요. 6티어가 맞아? 7티어보다 강한가? 라고 묻는다면 팀 레벨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 기대치가 다릅니다. 아주 어린 팀들이죠. 특히 이 4개의 팀 중엔 신시내티 레지가 가장 독보적입니다. 유망주들의 레벨이 격이 다르다고 할 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유망주들이 아주 많죠. 당장 2-3년 후에 컨텐더 팀으로 변모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팀은 피츠버그입니다. 배지환 선수가 있어 나름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피츠버그에서 폴 스킨스를 기대해보시죠. 올해 등장하는 대형 신인입니다. 그의 미래가 정말로 기대됩니다. 던지는 모습에서 현대야구 투수의 아버지 놀란 라이언이 생각나거든요. 5티어부터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시즌 경쟁할 수 있는 티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5티어 중에 가장 강한 팀은 샌디에고를 뽑겠습니다. 사실 잠재력으로 봤을 때 4티어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5티어로 분류한 이유는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리뷰했지만 불안정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샌디에고는 푸른 먹차가 현실적인 목표이겠습니다. 자이언츠는 스토브리그 초반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A+를 줄 만큼 전력 보강을 잘했습니다. 막바지에 보강한 스넬의 합류로 강력한 선발진을 구성했고 그들의 불펜진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이정우 솔레르가 합류한 타선의 힘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지만 팀 타선 자체가 힘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미네소타입니다. 그들의 배팅 파워는 여전히 강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강할 테지요. 그러나 1선발 소니 그레이와 3선발 마에다 켄타를 잃었습니다. 과연 잘 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끽하면 같은 지구에 속해 있는 6티어 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게 선두 자리를 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4티어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강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프로배 진출할 수 있는 12팀 중 확률이 높은 팀들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팀은 없다는 뜻이죠. 그중 탑은 그래도 시애틀이지 않을까 합니다. 테오스카를 내줬지만 미치 가버, 플랑코, 미치 해니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모두 20홈런과 0.720대의 OPS는 기대할 수 있는 중진급 타자들이죠. S급들은 아니지만 분명 팀 배팅에서 상승 포인트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역시 훌리오 로드리게스일 겁니다. 이젠 MVP급으로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달렸을 뿐이죠. 문제가 있다면 같은 지구에 애스트로스와 레인저스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막강 투수진은 여전합니다. 특히 선발진은 정말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리고 강력하죠. 보는 재미는 리그 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티어 중 가장 기대가 되는 팀은 컵스입니다. 내셔널 중부에서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죠. 스즈키 세이야는 스텝업을 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팀 타선의 핵심이었던 벨린저의 재계약도 성사시켰죠. 1선발 저스틴 스틸은 이제 명실상부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새로이 보강된 이마나가 쇼타 선수가 정말 기대됩니다. 컨텐더급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작년 시즌은 미라클런을 보여준 애리조나는 이번 시즌에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셔널 서부가 너무 빡세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풀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에 증명했듯 이 팀이 무서운 건 특정 선수의 화려함보단 팀 자체가 갖고 있는 단단함입니다. 이 단단함은 그 어느 팀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3티어에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팀입니다. 양키스죠. 양키스는 엄청난 지출로 후안 소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이 갖고 오는 시너지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경기로 보는 후안 소토, 에런 저지 라인업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저지를 3번으로 빼서 조금 더 타점을 생산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긴다는 것 자체부터 매우 매력적이죠. 게다가 소토는 커리어 평균 4할의 출루율을 갖고 있습니다. 10번 중 4번은 저지 앞에 주자가 나간다는 이야기죠. 이건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또한 작년에 거의 게임을 뛰지 못했던 2, 3선발 카를로스 오동과 코르테즈 선수 모두 폼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컵스에서 마커스 트로먼도 내려왔습니다. 선발진의 잠재력 하나만큼은 전체 30개 팀 중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콜이 부상으로 잠시 빠져 있는데 이야기되는 대로 5월에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일 겁니다. 만약 콜이 결국 수술을 받게 된다거나 재활 복귀가 지연된다면 이런저런 희망회로는 모두 삭제하시면 됩니다. 2티어로 둬도 되고 1티어 막차로 봐도 될 만한 팀, 사실상 1.5티어인 텍사스 레인저스가 2티어의 탑에 위치해 있습니다. 팀 타선은 여전히 강할 것입니다. 게다가 스텝업을 기대할 만한 어린 선수들까지 본다면 현재뿐 아니라 미래 가치도 높은 팀 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애틀란타 다저스 말고는 비교될 만한 팀이 없습니다. 풀업 전까지 복귀를 희망하는 디그롬, 그리고 올스타 전까지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슈어저까지 정상적으로 복귀된다면 팀 파워는 더욱 상승합니다. 이 팀의 문제는 불펜의 퀄리티입니다. 뎁스는 나름 두텁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결국 마지막까지 갔을 때 불펜의 퀄리티가 게임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게 걱정이죠. 과연 디펜딩 챔피언은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보시죠. 휴스턴 역시 올해도 강할 겁니다. 게다가 조시 헤더까지 영입한 불펜진은 거의 리그 최상급이라고 할 만큼 단단하죠. 부디 바람이 있다면 요르단 알바레즈가 150경기를 치르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오리올스와 필리스 역시 강할 겁니다. 필리스는 애틀란타를 위협할 팀이며 오리올스는 아메리칸 동부지구의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죠. 이 두 팀의 활약도 지켜보시죠. 이 중에 우승팀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리올스는 정말 어리고 강합니다. 팀 주요 전력 중 대부분이 20대로 구성될 만큼 미래가 아주 든든한 팀이죠. 게다가 아직 보여지지 않은 유망주들도 넘쳐나죠. 만약 올해 변수가 일어난다면 오리올스가 일으킬 확률이 어쩌면 가장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팀들은 그 어느 팀들보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다저스는 MVP 트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름값으로 그 어떤 팀도 갖다가 비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무서운 점은 이 3명이 끝이 아니란 점이죠. 4번부터 9번까지 정말 짜임새 좋은 선수들로 가득 들어섰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선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팀입니다. 게다가 선발진도 강력하게 보완했습니다. 이 팀의 선발진 내년이 더 기대가 되긴 하지만 올해 역시 약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번 서울 시리즈에서 불안 요소가 나왔다시피 결국 3루 유격수 부분에서의 수비 문제, 그리고 야마모토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새로 영입한 글래스노우 선수 역시 커리어 하이가 120이닝밖에 되지 않는 유리몸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죠. 워커빌로와 커쇼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언제 복귀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저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죠. 가장 우승에 가까운 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입니다. 작년 팀 타선은 역대급 팀 화력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역대급이 아니라 정말 역대급 팀들과 비교될 만큼 파괴력이었습니다. 9명 중 8명이 15홈런 이상, 9명 중 9명이 OPS 72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력은 올해도 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애틀란타가 더 세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죠. 아쿠냐는 올해도 40 이상을 할 수 있을지, 올스는 또다시 50개의 홈런을 때려낼지, 팀 파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보여줄지 기대할 만합니다. 타격뿐 아니라 선발진의 파워에서도 작년에 비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온 맥스 프리드 그리고 스펜서 스트라이더는 더 강력해졌고 새로 영입된 크리스 세일이 팀의 노련함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죠. 이 팀 역시 문제는 불펜의 퀄리티입니다. 뎁스를 더하기 위해 많은 지출을 감수하고 화이트삭스의 에런 범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걸로 채우기는 역시 퀄리티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30개 팀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구의 시즌은 무척이 낙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혀 놀랍지 않은 게 야구의 시즌이죠. 과연 2024년에는 어떤 팀이 가장 우뚝 선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기대되는 MLB를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